다 빼고 물불이 터져. 실망도 그런 실망이 없어가지고 바라는 게 없다니까요. 좀 겸손해십시오.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국회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누가서. 뭐든 지도자 뽑았으면 믿고 따라가주는 것이 힘을 보태는 거라서요. 펭귄의 무리 전체가 안팎으로 돌면서 한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죠. 바깥쪽에서 춥게 오래 있었던 친구들을 안쪽 따뜻한 곳으로 넣어주고 스스로도 가끔은 바깥쪽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네,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주죠. 한 해 동안 강대강 대치 속에 여야 의원들이 힘들게 보냈죠. 이제 훈훈한 허들링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 통과 대기 중인데 저희가 급하게 모셔서 빨리 또 대담하고 가셔야 됩니다. 2013년 한 해간 이분들 모범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NGO에서 이분들 모범 또 우수위원 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김영환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홍문종 유일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민주당을 먼저 소개했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는데 일단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래도 NGO에도 주는 상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시민단체 감독기관 중에서도 시민단체는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 우수위원이다 모범위원이다 이렇게 받은 거는 진짜 이거는 박수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홍문조 의원님 모범상 사실 우수위원 중에서도 모범상은 이제 더 특별한 상인데 왜 이 상을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국회 와서 상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NGO상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심사평을 하는데 보니까 이건 내가 맞나 싶어요.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궐선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 국정감사가. 상당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저한테 점수를 좀 준다면,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또 국정감사에 계속해서 참여했었다라는 것이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 모범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있거든요.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창조 경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좀 코멘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그 비디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비디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공약 국정감사 전체를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그 비디오로 이제 상영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노력을 가상하게 결정적이었군요. 책도 몇 권 내고 우리 저 국회의원님들이 책을 내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상을 주신 것 같은데 대근성이 컸네요. 제 느낌상 비디오도 컸고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자 우리 이용섭 장관님, 쟤는 이제 장관 하실 때 제가 돼가지고 자꾸 입이 의원님. 근데 이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막강한 이제 수단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야당은 이제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보면 항상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걸 아마 좀 높이 사줬는가 싶고요. 대안을 계속 제기해요. 그리고 뭘 하나를 비판할 때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책도 비판 말고 대안. 요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자랑 하나만 하면 실은 이제 의원들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NGO 그리고 이제 경실련에서 주는 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19대 국회입니다. 근데 18대 국회 4년 동안에 경실련과 NGO로부터 4년 연속 모두 그 상을 수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4년 연속 경실련하고 NGO에서요.
한 명 없을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저거든요. 4년 동안. 야, 이건 진짜 대단한데. 네. 경실련 NGO에서 4년간 계속, 야, 이건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저보다 열심히 한 분도 많고 그런데 네. 죄송스럽고요. 실은 국민이 보면 정치인을 불신하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네.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 드리겠고. 자, 우리 유일호 대변인은 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뭡니까?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뭘 잘해서 받았나, 항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평을 하면은 자기한테 100점은 아마 안 줄 겁니다. 잘 줘야 뭐 80점, 70점 그럴 텐데, 글쎄 뭘 잘했나. 우선 이제 우리 홍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참 출석률은 아주 좋습니다. 출석률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걸 잘했다고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무위원회인데,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가장 화두가 경제민주화. 네. 거기에 이제 금융 공정거래위원회 또 그다음에 금융 쪽의 이슈가 워낙 동양사태라든가 이슈가 워낙 많아서 네. 정무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좀 이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 수혜를 받지 않았나. 질문을 할 때 너무 정부 편만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네. 그러지 않아서 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동양사태 같은 것은 사실 정부 편만 들 수가 없는, 우리 김현아 의원님 같은 정무위원회지시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모범상이 아닌데, 네. 그 차이는 확실히 비디오라든가 책을 안 낸 결과로, 그것 때문에 그냥 보통 우수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김영환 의원님은. 저는 정말 왜 상을 줬는지 모르겠고요. 네. 지금도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범상 못 받은 건 비디오하고 책 안 내서. 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했잖아요. 지금 네. 벌써 국정감사 한 10여 차례 했는데 거기 있는 피감기관들 또 네. 증인들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 네. 또 저게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분들을 뭐 윽박지르거나 또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배려하고 또 조곤조곤한 것이 그 사람들 보기에 아마 좀 야당 의원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철도 파업이 일단은 끝나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일단 좀 마음은 났어요. 자, 이번에 뭐 철도 파업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면서 또, 이거 좀, 요건 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철도 노조 쪽에도 또 한 말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김무성, 박기춘 그 두 분 어찌됐든 뭐 꼭 이분들이 왜 나서야 되느냐, 이걸 또 물음표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박수도 받고 그러는데, 네. 참 기상천외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네. 철도 파업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요. 네. 또 철도 노동조합은 이제 민영화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파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좀 말이 안 됐어요. 예, 시작부터. 예. 이 문제는 정말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장기화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풀리게 나가게 된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풀리고 나니까 언론이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밥값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네.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다행이다. 그래도 밥값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밥값만 해서 되겠나. 얼마나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분노했으면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거리에서의 투쟁 또 갈등 국민의 분열 이런 것을 정치권이 수습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하는 원론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형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문중 사무총장은 좀 서운해 하셨을 것 같아. 저쪽은 사무총장이 들어갔는데, 여기 김무성 의원이 들어가니까, 같이 사무총장이면 사무총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서운했죠? 국토위가 아니니까. 국토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 그랬고요. 별로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사안에 따라서, 네. 또 뭐, 제가 박기춘 총장도 잘 압니다만은 아마 김무성 의원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했기 네. 때문에 뭐 그러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민영화냐 아니냐 가지고 그 노준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국민들이 철도는 민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사실 노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노조가 굉장히 많이 많이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번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합니다만은 부처가 도대체 몇 주입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다 외웠어요. 17조. 그리고 뭐 하루에 뭐 이자가 12억 뭐 이렇고 뭐 연봉이 뭐 최고로 조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저도 다 외웠어요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아까 허들링 얘기도 했지만 진짜 추운 사람들은 바깥에서 계속 떨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노조로서는 굉장히 이번에 이런 게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쟁 체제를 갖추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그 수서발 KTX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경쟁 관계를 통해서 둘 다 그야말로 따른 국민한테 신뢰받고 그냥 어디 내놔도 그야말로 따른 아주 건실한 그런 기업으로 재탄생하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하여간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도 들어야 될 얘기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노조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좀 서운함을 샀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건교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 정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되 운영은 15년간 민간에게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민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나 노조 입장에서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노조 간의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철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제 발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자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영화로 갈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적어도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철도공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말씀하십니다만 경쟁체제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코레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공사가. 그 철도공사에 자회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독립된 기업도 아니고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회사가 부실하면 자회사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당초에 정부는 분명히 자회사는 민간에게 운영하게 해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는 민영화 안 하겠다. 국민들은 민영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확실하게 법에 담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꼭 정관에서만 규정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코레일의 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이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정부가 얘기하는데 왜 국민이 믿지 않느냐, 왜 노조가 믿지 않느냐 이러기에는 정부가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또 한마디씩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미 천명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못 믿을 수도 있지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못 믿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믿는 국민들도 있는데 자 그럼 못 믿으니까 우리는 파업을 해도 좋으냐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 발인데 그것도 그렇게 자기가 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어느 뭐로 보나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도 이거는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죠? 합법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냐 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쟁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희 동아일보하고 채널A랑 모회사 자회사 이죠. 경쟁하시더라고요. 경쟁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게
그 철도를 민영화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길게 봐서 뭐 충분히 논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절대 이 민영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약을 몇 번 계속 공약 어긴 게 있잖아요, 또. 그래도 웬만한 거 기초적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고 나서 이거는 절대 민영화 안 한다고 했으면은 그 말은 미리 어떤 다른 소위 꼼수를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믿어주실 이 만하다. 말은 믿을 만한 한 말이죠. 예. 예, 다른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예산하고 직결돼서 이러는 거고. 딱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을 게, 네. 짚을 게 철도공사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두 개로 나눠야죠. 대한민국 정부 하나 있으면 경쟁력 없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사, 공공기관들 다 하나씩인데 두 개로 나눠야죠. 그런 논리라면. 문제는 현재 철도공사가 부실화돼 있으면 혁신하고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지 그게 부실한 기업을 두 개로 쪼갠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제가 말씀을 네. 철도 파업이 있을 때 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열려가지고요. 네. 국토교통위원회입니까?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네. 열려가지고. 국토자 들어가면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야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여당은 이제 국회 결의안을 내자.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네. 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15일 동안 파업을 끌고 난 뒤에 결국 그 합의된 것은 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정치가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는가. 정치가 그때 해결했으면 15일 동안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시고요. 또 국무총리 나서서 하시고 장관 하시고 코레일 사장 하시고 네. 그런데도 국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국민이 뭐 절대 다수가 그 말을 믿었으면 파업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의 아까 얘기한 공약의 후퇴 또 여러 가지 일관성의 결여 소통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다 총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뭐 노조가 뭐 잘못했냐 잘했냐 또는 뭐 정치권이 어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이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이걸 믿지 않고 이게 분명히 바람풍 하셨는데 바람풍으로 받아들이는 이 국민들이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홍문종 총장님 이제 바로 아니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조가 안 믿은 거죠. 네. 이거 지금 파업에 관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7대3 정도로 나옵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 하는 말을 믿고 있어요. 네. 단지 이제 철도 노조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을 이렇게 이런 국민 있고 저런 국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정부도 그러면 정부가 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야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섀도우 캐비넷도 있고 옛날 장관 하시던 분이 가서 국정감사도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모노폴리라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생산성도 떨어지고 아무리 혁신을 한다 그래도 제대로 경쟁력을 말하자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철도 파업 얘기하려고 이분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내가 모신 건 아니고.